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항상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금요일 시장에 좀 하락이 나오고 나서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좀 뭐랄까 목요일에 이미 한번 가격적으로 조정을 주었기 때문에 금요일에 굳이 가격적인 조정을 한 번 더 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 역시도 '뭐야 금요일에 한 번 더 밀렸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었는데, 자 금요일에 한 번 더 밀렸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AI 버블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목요일에 오라클 시작 발표가 나왔죠. 근데 오라클 시작 발표 때문에 한번 주가가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금요일에 브로드컴 실적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밀렸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 브로드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AH 마진이 생각보다 작다." 뭐 이런 식의 그냥 뭐랄까 하락을 위해서 억지로 그냥 이유를 갖다 붙이는 좀 이런 식의 하락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크게 악재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금요일에 증시가 밀릴 때 우리가 뭐 금이랑 달러를 좀 같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실제로 금 같은 경우도 장 시작하고 나서 확 무너졌었어요. 네. 장 시작하고 나서 대략 -2% 까지 밀렸다가 새벽 1 시를 기점으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 정도 반등이 나오고 끝났어요. 그럼 전체 -2% 손실 중에서 절반 정도는 회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금이. 추가적으로 자 빅스 지수가 동일하게 장 시작할 때 20% 이상 강하게 상승이 나왔지만 반대로 새벽 1 시를 기점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후로 종가는 5% 상승으로 끝났다. 이렇다는 것은 아까 금은 확 무너졌다가 어느 정도 절반 정도 회복을 했고, 빅스는 확 올랐다가 절반 정도 무너졌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자면은 증시 역시도 확 무너졌다가 어느 정도는 소폭 반등 마감을 했었어야 사실 정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시작할 때 20 오후 1시 새벽 1 시를 기점으로 달러도 다시 무너지는 그림,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소폭 반등하는 그림 보면서 결국 금, 빅스, 달러가 같이 방향성을 움직이고 있구나. 즉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뭔가 무너져서 와장창 무너지는 시장이 아니라, 예 이념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하락하면서 끝났고, 뭐 10 년물 국채 금리는 혼조세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무너지는 구간이 아니라 그냥 증시가 조정이 그냥 나오는 구간이었구나 정도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AI 버블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이 AI 버블의 시발점이었던 오라클이 많이 무너졌냐 하면 또 그러지도 않아요. 네. 실제로 오라클 같은 경우는 목요일 본인의 저점을 지지받으면서 185 불을 지지받고 끝났거든요. 185 불은 직전 11월 21일 가장 증시가 안 좋았을 때 그 저점을 지지받고 있다라는 것과 같아요. 오라클이 실제로 목요일에 과하게 빠졌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저기 일본 니케이에 상장된 소프트뱅크까지도 -6% 이상 폭락이 나올 정도로, 즉 AI 시장 버블이 "야 버블 아니야?"라고 좀 우려하던 시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버텼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일단 '버블보다는 그냥 단기적인 악재다.'라고 시장이 해석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당연히 오라클이 185 불을 이탈한다면 전반적으로 한 번 더 AI 버블 이슈가 터지면서 한 번 더 증시도 그리고 공통적인 반도체 지수들도 밀어낼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오라클 185 불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오라클이 위에 있는 이 갭을 메꾸러 올라오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브로드컴도 동일하게 봐요. 네.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과하게 밀어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다른 브로드컴이다. 좀 과하게 밀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갭을 만들어 둔 거는 채우러 올라갈 가능성이 향후에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브로드컴은 9월 달에 갭 하락도 존재하고 위에 지금 갭 상승, 갭 하락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렇다는 것은 실제로 두 가지 무빙인데, 첫 번째는 여기서 갭을 메꾼 다음에 결국
무너지는 그림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결국 밑에까지 쭉 빠졌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위로 다시 한번 올라오는 이 두 가지 무빙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 지금 구간에서는 당장 한 번 더 확 무너지기보다는 일단 지지라인 받고 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무너지면은 좀 증시가 전반적으로 얼어붙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라클이 185불을 이탈하면은 브로드컴도 밑으로 빠져버리면서 여기까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브로드컴은 대략 310불대, 330불이 아니라 310불대를 지라인으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무빙이고 두 가지 우리가 시나리오를 그려가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월요일 분장에서 360불을 빠르게 회복해주면은 사실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시장인 거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가 실제로 뭐 선물지수 기준으로나 지금 장대 음봉이 박혀 있는 구간이기는 해요. 그러면은 흔히 캔들로 우리가 볼 때는 3거래일 이상의 상승을 덮는 강한 음봉은 무조건 악재다라고 첫 번째 해석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강한 하락 추세 전환형 캔들로 봐요. 근데 일단 선물 지수가 이렇지. 뭐 S&P 500이나 아니면은 다우 지수나 뭐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락 추세에 어느 정도 조금 변화되는 구간들은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종목이 강하게 하락 추세로 확전된 패턴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선물 지수 기준으로 선물 지수는 약간 위험하지만 아까 장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스 그리고 금, 달러 그리고 뭐 일반 종목들은 괜찮다면 월요일에 무너지진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월요일에 한 번 더 대폭락이 나오냐, 이게 제일 무서운 것인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지 말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175불까지 내려왔거든요. 사실 지금 구간부터는 매수 타점이 나와요. 제가 이거 목요일에 이미 한번 이렇게 가격적으로 조정을 주었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끝났나라고 해석할 수 있었는데, 금요일에 한 번 더 밀어낸 패턴은 사실 약간 이게 어렵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쌍바닥 G라인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추세 G라인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에서 이렇게 십자 도지 캔들 나오면서 176불, 177불 위로 마감해 준다면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간다라는 확률을 높게 그릴 수 있어요. 반대로 엔비디아가 175불대를 그냥 월요일 분장해서 이탈해 버리고 그냥 반등 못 나오고 밀어버리면은 165불까지 다이렉트로 떨어집니다. 이건 아까 브로드컴이 310불까지 다이렉트로 떨어진다는 것과도 동일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165불까지 다이렉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이 165불은 무조건 우리가 필수적으로 지지라인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 강한 매수 타점으로 봐요. 눌리고 나서 그리고 반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네. 최종적으로는 엔비디아가 165불까지 이탈해 버린다면, 이 165불이 이탈했을 때 엔비디아는 165불 밑에 지라인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자, 어느 정도 이런 식의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결국 최종 목표가는 엔비디아 기준으로 100불 아래로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0불 아래로 엔비디아는 그 뒤로는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도대체 예전에 너 숏을 잘 봐놓고 왜 지금 숏을 안 보는 거야? 라고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제 개인적인 시황은 반등이고, 당연히 저도 중장기적으로 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는 확 무너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달 뒤에 무너져 있을 것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인버스를 막 무리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증시라면 이 반등을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락을 챙기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65불까지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은 실제로 모든 상승뷰는 캔슬되면서 120불 아래에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를 매수해야 되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면은 모든 증시는 공통적으로 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165불대를 이탈할 때는 다들 그냥 인버스 2배짜리 매수하시고 120불 아래까지 쭉 참으시면 돼요. 막 140불 이런 데서 반등 한 번씩 나와준다고 해서 급하게 후다닥 매수세를 넣다가는 나중에 와장창 무너지는 이런 예, 패턴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향후에 볼 수 있습니다. 이 향후에 무너지는 패턴에 대해서는 영상 통해서 그리고 멤버십 통해서 지속적으로 언급드릴 예정이고, 지금 당장 무너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상승뷰를 조금 더 크게 열어놓고 있지만 125불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되고, 175불 이탈하면은 165불이 두 번째 매수 타점이다. 125불을 지지받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200불까지 상승은 아직 열려 있다라고 볼 거예요. 네.
XXL이고요. 네. 속스 기준으로 예, 장대 음봉 박히면서 나스닥하고 동일한 패턴이긴 해요. 3거래일 이상의 상승을 밀어낸 하락. 그리고 이 하락은 12월 달의 상승을 한 번에 밀어낸 하락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지금 캔들이 지금 0.618까지 밀렸고 실제로 20에서 50에선 지지받고 구름대 상단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G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도지 캔들 만들면서 반등 나와주면은 다시 한 번 더 더블탑 패턴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횡보가 나와도 무방하고요. 조금 더 빼도 괜찮습니다. 제 직전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XXA를 40불에서 38불에서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 어느 정도 매수 타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시장에서 V자 반등이 나와주면은 매수를 잡을 거예요. 실제로 인버스 같은 경우는 자 12월 10일 기준에서도 우리가 인버스는 3.5불 때까지 목표가가 열려 있다. 하지만 XXS를 물에서 잡지 않고 인버스를 잡지 않고 예, 속스를 매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하락은 우리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면은 매수 타점을 잡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증시는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나비타스나 이런 종목들이 아직 21선 위에 캔들이 지지받고 있어요. 그래서 확 무너지면서 막 직전에 전저점 이하를 훼손하고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폭락작을 보기보다는 뭐 나비타스 기준으로는 8.4불 이탈 전까지는 상승으로 보고요. 8.8불을 돌파한다면 돌파 매매 가능하면서 12불 목표가는 동일하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시장인 거죠. 네. 추가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자 뉴스케일 파워 등이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마이너스 13%가 빠지긴 했는데 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이 되게 손익비가 좋은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직전에 11월 21일 저점 구간까지 내려가고 있지만 예, 그리고 20일선 캔들 위를 지지받지 못하고 밀리고 있지만 되게 나쁜 패턴이거든요. 엄청 안 좋은 패턴이고 엄청 약세 패턴이지만 하지만 일단 G라인을 만드는 즉 여기 십자 도지 캔들 만드는 이 캔들이 나와주고 G라인을 만들어준다면은 동일하게 상승을 열어놓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16.5불을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봐도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현재가 대비해서 매수세를 넣어 본다면은 마이너스 한 8% 9% 손절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반대로 상승이 나올 때 지금 매수점이 반대로 상승이 12월 4일까지의 상승, 즉 23불까지만 상승이 나오더라도 수익은 27%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수익은 27%가 나오고 손절가는 좀 짧게 잡고 싶으신 분들은 17.5불 잡으시면은 마이너스 5%, 좀 길게 잡고 싶으신 분들은 16.5불 잡으시면은 마이너스 8% 정도, 7, 8%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손익비가 괜찮다. 손절 마이너스 5%로 칠 수 있고 상승은 최소 27%, 29%에서 최대 뭐 50%까지도 열려있는 종목이라면은 이거는 손익비가 괜찮은 자리다라고는 첫 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일단 이 하단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을 해요. 일단 마지막 추세 하단까지는 지금 이게 빼도 너무 과하게 뺀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이상으로는 빼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피보나치 1.618 지라인이기도 해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지금 동일하게 아까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도지 캔들 나오면서 반등 나오면은 충분히 제가 뭐 목표가 아까 첫 번째로 25, 3불 여기 12월 뭐 7일 때 고점을 말씀드렸지만 4일 때 7일 때 하지만 여기 고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올라가는 것을 목표가로 보는 것은 아직 동일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케일 파워 아직까지는 목표가가 동일하다. 하지만 하락 위험성이 조금 증가되긴 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되게 중요해요. 네. 펠러다인도 사실 동일하게 손익비가 되게 잘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자, 펠러다인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자, 손절은 4.6불로 잘라가시면 되시고요. 지금 매수 타점을 잡으신다면은 손절은 마이너스 3%로 끝날 수 있고 반대로 수익은 플러스 막 30%씩 나오는 자리가 지금 구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실제로 목표하고 있는 가격대 6.2불대,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4일 목표가까지만 올라가도 27%대,
7불까지 올라가면 40%대 상승이 열려있는 구간이고요. 이 종목 손절가를 간단하게 잡아가면은 마이너스 4%, 길게 봐도 마이너스 7% 정도 잡아가도 충분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하락들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무섭다고 도망치고 매도치는 것이 아니라 손익비가 괜찮은 자리로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또 나쁘지 않은 타점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면은, 자 코어이브 같은 경우도 목표가 100불은 고정적으로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럴 때 있어서 자 목표가 100불을 갈 건데 우리가 직전에 이 90불 막 90불 갔을 때는 사실 아쉽죠. 90불 갔을 때는 진짜 100불 당장 내일이면 갈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권에서 이 종목을 매수해도 8% 7% 밖에 수익이 안 나오니까 좀 아쉽고, 그때 이 밑에서 좀 더 비중을 좀 더 살 걸, 사라 할 때 살 걸, 돌파 매매 좀 할 걸, 아니면은 없는 사람들은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눌려줬을 때 지금 구간에서 21선 지지받고 매수타점이 나온다면은 100불까지 목표가는 수익률 28%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모 느끼면서 아깝다 그때 살 걸이라고 생각할 때는 수익률 9% 나오는 종목이 지금 매수하면은 28% 30%씩 수익률이 나오는 효자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약간 더 밀릴 수 있지만 76불, 72불까지는 밀려도 무방하고요. 저도 이 종목은 금요일에 본장에서 1차 매매를 했기 때문에 76불, 72불까지는 분할 매수 진행하면서 이 종목 끌고 가고, 이후로 목표가 100불까지 열어놓을 거예요. 100불 돌파하면 130불인데 일단 100불 돌파하는 것부터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런 종목들이 또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메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메타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으로는 730불 목표가는 계속해서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럴 때 있어서 실제로 메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는 600, 첫 번째 제안 드렸던 목표가 670불, 680불 왔을 때는 아깝다 730불 이제 수익률 얼마 안 남았네, 이거 먹을 거 없네라고 느낄 수 있어도, 지금 잡기 시작하면은 730불까지 수익률 15%대 나온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밀려도 630불대까지 G라인이 나오고 나서 V자 반등이 나온다면은 목표가 730불을 본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예, 메타인 거고요. 네. 동일하게 아까 우리가 초반에 무슨 말씀드렸죠? 금이 빠졌다가 절반 회복했고, 빅스가 올랐다가 절반 밀렸고, 달러 지수도 올랐다가 절반 밀렸기 때문에 증시도 사실 절반 정도는 회복을 했어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 있어서 실제로 양자 섹터가 그런 무빙을 어느 정도는 잘 보여준 구간이기도 합니다. 네. 아이온큐거든요. 아이온큐를 1시간 봉으로 보자면은 아이온큐가 실제로, 네, 어느 정도는 반등이 좀 나와줬어요. 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온큐가 밀렸어도 실제로 어느 정도는 반발 매수세가 나와줬다라는 거죠. 네. 예, 결국 종가는 좀 밀어내긴 했지만, 그래서 일단은, 네, 나쁘지 않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점 대비해서, 즉 고점 대비해서 8%를 밀어냈지만 결국 대략 한 3% 4%를 말아 올리면서 종가는 4%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절반 정도의 상승을 회복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48불을 지지받고 이비설 캔들 그리고 추세 하단을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추세상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지 않고요. 48불 지지 받아주면은 이후로 아직 올라간다라는 캔들적인 해석은 동일하게 볼 거예요. 이렇게 우리 양자 섹터를 올라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면은 사실 아직 리게티 컴퓨팅이나 이외 종목들도 빠진다라기보다는, 뭐 리게티 컴퓨팅도 24불의 G라인을 받아준다면은 이후로 아직까지 상승이 열려있는 종목은 동일하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그냥 이평선 집중시키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평선 집중시켜 놓은 구간에서 하루 밀렸고 이후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열어놓자라고 볼 수 있고요. 이 DAV 퀀텀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그냥 사거래 로고일 정도 지금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약세 패턴 나오고 있지만, 이 종목도 28불을 돌파하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24불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는 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밑에 있는 양재 섹터들은 극우 양재 3대장이 올라가면은 반등하면서 따라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 종목들을 좀 분석을 드렸는데요. 예, 나스닥에 좀 집중해서 분석드린 이유는 결국 나스닥에 반등이 나오면은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뭐
기다렸던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고 반대로 좀 과한 하락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하락의 재료가 좀 이유가 좀 말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상승 확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승을 대응하자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